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 질책하는 대화 패턴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고 방법과 해결책을 찾는 대화 패턴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. 두 번째는 부정적으로 시작하는 대화 패턴이 있는 건 아닌지, 그렇다고 한다면 감정을 수용하고 나의 의견을 말하는 그런 대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질책하는 방법 대신에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라는 주제입니다. 저희가 어렸을 적에 도덕성에 대해서 배우잖아요. 어떤 게 잘못한 건지 많이 배우잖아요. 그래서 1차원적인 도덕성을 배웠던 어린 시절의 습관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거죠. 나도 모르게 1차원적인 도덕성에 머물러서 잘잘못만을 따지려고 하는 이런 내 모습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어렸을 때부터 잘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? 고통스러운, 수치스러운, 스트레스 받는, 혼나는 경험을 하겠죠. 물론 다 그렇진 않습니다. 네, 뭐 실패 내성이 높거나 부모님께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혼내지 않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경우가 정서적 금수저를 문 경우라고 했죠.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이 문제가 왜 생겼고 이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, 이게 중요하거든요.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,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합리화 변명으로의 방향으로만 말이 주고받아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반감이 생기고 거부감이 생기면서 묘한 감정 싸움이 돼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직장에서 자꾸만 지각하는 직원이 있어요. 이런 직원한테 질책한다라고 한다면, 야 김대리, 오늘도 지각이야? 뭐하고 있길래 맨날 이렇게 지각이냐? 다른 사람들 봐, 10분 전에 먼저 와 있어야 될 거 아니야? 이렇게 말하는 게 질책이라고 한다면, 방법을 강구한다라는 건, 김대리 몇 시에 출발해? 혹시 한 15분 전에만 먼저 출발할 수 있을까? 약속할 수 있겠어? 내일부터는 15분 전에 출발하는 걸로? 어떠세요? 감정 소모 별로 없겠죠.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. 또는 직장 동료 간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질책은, 내가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적혀 있어. 이게 질책이라고 한다면, 보고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렇게 해주시겠어요? 라고 말하는 거는 방법을 강구하는 겁니다. 세 번째로, 대화의 시작을 부정적인 단어로 시작되는 나의 말버릇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.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만나는 분들께서 자신의 성격의 장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되게 솔직하고 쿨하다.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고 쿨하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네,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게 되겠죠. 혹시 내 감정과 내 욕구에만 충실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지, 상대방의 욕구와 상대방의 감정은 혹시 배려가 부족한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사람은요,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을 때 수용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.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요, 엄마 이건 어때? 엄마 이건 이렇게 되는 것 같아.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건 아니지,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신데요. 이렇게 되면 아이한테 잘잘못을 가르쳐 주는 거나 더 나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아이의 수용받고 싶은 욕구가 좌절된다는 겁니다.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라는 것도 아니고, 상대방의 얘기가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않는 더 좋은 방법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.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일단은 수용하고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직장에서 상사가 오늘 뭘 먹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. 심사숙고한 끝에 오늘 날씨도 이런데 샌드위치 어떤가요? 라고 했더니, 샌드위치? 그건 뭐 간식이잖아. 그거 말고 좀 오늘 매콤한 거 땡기는데?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? 말한 사람이 굉장히 좀 무안하겠죠. 그러면서 다시는 물어봐도 대답하지 말아야지
라는 생각이 반복되게 될 겁니다. 입이 무거워지고 입이 짧아지고 이렇게 되겠죠. 그렇다면 수용적인 말로 받아주고 내 얘기를 하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래 김대리 샌드위치 좋은 아이디어네. 이런 날에는 샌드위치가 속에 부담도 안 되고 좋지. 근데 오늘은 왠지 좀 매콤한 게 땡기네. 첫 번째 말했을 때하고 두 번째 말했을 때 김대리의 감정이 어떨지 느껴지세요? 두 번째 사례예요. 여행을 가자고 해요. 그랬을 때 부정적인 말로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. 야,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기인데 여행을 가냐. 너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는 이 자영업자의 마음을 모르지. 나는 어렵겠다. 이게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. 상대의 감정을 수용하고 내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건지 볼까요? 그래, 여행 좋지. 이런 날은 말이야. 여행 가가지고 바다 쫙 보면서 스트레스를 날려야지 되는데 너도 좀 기분이 꿀꿀하니? 나도 마음은 굴뚝 같아. 이번에 경제적인 사정이 너무 안 좋다, 야. 미안해. 네, 이런 게 감정을 수용해주고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. 어떻게 대화를 해야 착착 통하는 대화가 되는지, 더 가까워지는 대화가 되는지, 나도 몰랐던 나의 대화 패턴, 어떤 거가 자꾸만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행복의 기술은 여러분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채널입니다. 궁금한 것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주변에 영상을 함께 나누고픈 분이 계시면 공유하셔서 다 같이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